한 나라의 대통령이 침대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미군 특수부대 200명이 들이닥쳤거든요. 저항하던 경호원 32명 그 자리에서 사살됐죠. 80명이 죽었습니다. 미군 사망자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 대통령은 뉴욕 법정에 수갑찬 채 서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이게 2026년 1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국의 반응이에요. 전쟁 아닙니다. 범죄자 잡았을 뿐이죠. 유엔이 발광했지만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백악관은 대놓고 선언했어요. 힘없이면 당한다. 이게 현실이다. 다음 타겟은 그린란드, 덴마크 땅인데 미국이 빼앗겠답니다. 나토? 깨져도 상관없대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세계 질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법이 아니라 주먹이 지배하는 세상으로요. 새벽 3시 베네수엘라 대통령궁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헬기 굉음 소리와 함께 미군 특수부대가 건물을 에워쌌죠. 마두로는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문이 박살났습니다. 섬광탄이 터졌고요. 경호원들이 총을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낀 미군 앞에서 그들은 그냥 관역이었거든요. 쿠바에서 파견된 정예 경호부대 32명 전원 사살됐습니다. 저항한 군인과 민간인까지 합치면 최소 80명이 그 밤에 죽었어요. 그런데 미군 쪽 사망자는 제로입니다. 단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장비를 썼길래 이렇게 일방적일 수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드론, 열감지 장비,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밀 무기까지. 어쨌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마두로는 수갑이 채워진 채 군용기에 실렸죠. 12시간 뒤 그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 한 나라를 통치하던 대통령이 오늘은 죄수복을 입고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의 아내도 함께 잡혔어요. 두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미국은 이름도 안 붙였어요. 그냥 법 집행이래요. 주권국가 대통령을 납치해놓고 말이죠. 세계는 경악했지만 미국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다음 타깃을 물색하기 시작했죠.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미 의회가 폭발했습니다. 대통령, 이거 전쟁 아닙니까? 왜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의 나라 쳐들어갔습니까? 의원들이 백악관을 추궁했죠.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미국 헌법상 전쟁을 선포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사전 통보조차 없었습니다. 작전 끝나고 나서야 그거 했는데요? 이런 식이었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나섰습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점령한 게 아니에요. 미군 주둔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냥 범죄자 한 명 잡아온 겁니다. 어이가 없죠. 200명 특수부대 투입하고 80명 죽이고 대통령 납치해놓고 이게 전쟁이 아니래요. 트럼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의회한테 미리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새 나갔겠죠. 정보 유출되면 작전 실패합니다. 그래서 안 알려줬어요. 대놓고 의회를 무시한 겁니다. 그럼 미국은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법집행 작전입니다. 마두로 머리에 5천만 달러 현상금이 걸려 있거든요. 마약 밀매 혐의로요. 미국 입장에선 그냥 지명수배범 잡은 거래요. 국경 넘어서? 상관없습니다. 주권? 그게 뭔데요? 범죄자는 어디 있든 잡아야죠. 이게 지금 미국이 세계에 던진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범죄자라고 찍으면 당신이 대통령이든 뭐든 끌고 옵니다. FBI 요원이 베네수엘라까지 날아가서 체포영장 집행했다는 게 그들의 공식 설명이에요. 영화보다 더한 시나리오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유엔 본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무총장이 긴급 성명을 냈어요. 이건 유엔 헌장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국제법을 정면으로 짓밟은 행위죠.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주권국가의 원수를 납치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은 베네수엘라지만 내일은 우리일 수 있습니다. 공포가 퍼졌죠. 약소국 대표들은 떨고 있었어요. 자기 나라도 언제든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 대사의 반응이 압권이었습니다. 연단에 올라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마두로가 대통령이라고요? 천만에요. 그는 마약왕입니다. 도피 중인 범죄자죠. 우리는 국제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범죄자를 체포했을 뿐입니다. 유엔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든 자기 마음대로 범죄자로 찍으면 끌고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선례가 되는 순간 세계 질서는 끝나는 겁니다. 마두로는 법정에서 저항했습니다. 나는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대통령이다. 지금 나는 전쟁 포로 상태다. 그는 손으로 V자를 그렸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정치인들이 쓰는 승리의 제스처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사진은 전 세계로 퍼졌어요. 어떤 이들은 그를 영웅으로 봤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발악하는 독재자로 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뭐라고 주장하든 지금 그는 미국 감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내도 옆 감방에 갇혀 있고요. 힘없는 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전 세계가 똑똑히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마두로가 끌려간 그날 베네수엘라에선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가 임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녀는 즉시 TV에 나왔어요. 미국의 침략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마두로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베네수엘라 국민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으니까요. 군부도 그녀 뒤에 섰습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어요. SNS에선 반미 시위 영상들이 퍼졌고요. 카라카스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트위터에 이렇게 썼죠. 로드리게스, 협조 안 하면 마두로랑 똑같이 될 거야. 단 한 줄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는 밤새 고민했겠죠. 저항하다가 자기도 새벽에 끌려갈 수 있다는 공포. 베네수엘라 군대가 미군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마두로 경호부대 32명이 몇 분 만에 전멸당했는데 말이죠. 24시간도 안 돼서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존중하는 관계를 원한다는 성명이 나왔어요.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군부는 조용해졌고 시위대는 흩어졌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임시정부는 미국이 제시한 재건 계획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나라 전체가 워싱턴의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단 하루 만에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재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단계래요. 1단계는 국가 안정화, 2단계는 시장 접근, 3단계는 정치 전환. 그럴싸하게 포장했죠? 하지만 핵심은 2단계입니다. 시장 접근이요. 무슨 시장일까요? 석유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거든요. 사우디보다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마두로 정권 때문에 제재받아서 제대로 못 팔았죠. 트럼프가 요구한 건 명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시설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내놔라. 유전, 정유공장, 파이프라인, 전부 다요. 임시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첫 번째 선물을 바쳤어요. 제재 때문에 팔지 못하고 쌓여있던 원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 이걸 미국에 넘기기로 한 겁니다. 얼마짜리일까요? 배럴당 80달러만 쳐도 24억 달러에서 40억 달러 어치입니다. 우리 돈으로 3조에서 5조 원이에요. 그냥 넘겨준 거죠. 미국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정상가에 팔아줄게. 과거엔 유령선 타고 헐값에 팔았잖아. 은혜를 베푸는 척하는 겁니다. 강도가 물건 빼앗아놓고 내가 비싸게 팔아줄게 라고 하는 꼴이죠.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2026년 국제정치의 민낯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빼앗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거 돌려받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2007년으로 돌아가야 해요.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였습니다. 그는 외국 석유 기업들의 자산을 싹 다 국유화했어요. 엑손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미국 메이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운영하던 유전과 시설을 전부 뺏긴 겁니다. 수백억 달러 어치였죠. 트럼프는 이걸 역사상 가장 큰 도둑질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인들의 기술과 자본으로 만든 시설을 강탈당했다. 이제 돌려받아야 한다. 그의 논리예요. 국유화는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 아니냐고요? 그런 거 모릅니다. 미국 입장에선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되찾는 게 정당하다는 겁니다. 국제법? 그게 뭔데요? 트럼프는 약속했습니다. 18개월 안에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노후화된 석유 시설을 완벽하게 리모델링할 것이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은 마두로 정권 하에서 망가졌거든요. 이제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다시 살리겠다는 거죠. 물론 그 대가로 엄청난 이권을 챙기면서요. 재건이라는 이름의 약탈입니다. 최근엔 러시아 유조선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싣고 가려다 미국 해안 경비대에 납포됐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는 우리 허락 없이 못 가져간다는 메시지예요.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백악관 보비서실장 스티븐 밀러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국제법이요? 그게 뭔데요? 실제 세상은 힘으로 돌아갑니다. 충격적이죠. 미국 고위 관료가 대놓고 국제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옆 동굴에 사는 바바리안이 당신 고기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유엔에 민원 넣으시겠어요? 아니면 곤봉을 들으시겠어요? 정글의 법칙입니다. 강한 놈이 이긴다는 거죠.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의범절 따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면 그만이에요. 국무부는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 서반구 전체를 자기네 뒷마당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중남미 국가들이 발칵 뒤집혔죠.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항의할 순 있지만 막을 순 없잖아요. 백악관 대변인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FAFO라는 단어를 썼어요. Fuck around and find out의 약자입니다. 나대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외교 언어로는 절대 쓸 수 없는 저급한 속어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공식 SNS에 올렸어요. 이게 지금 미국의 태도입니다. 협박하고 위협하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요. 베네수엘라 다음은 그린란드입니다.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탐내고 있어요.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 핵심 과제다.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왜 그린란드일까요? 위치 때문입니다. 북극 바로 아래에 있거든요.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 항로를 확장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해상 루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장악하는 나라가 미래 물류와 군사의 주도권을 쥐는 거죠. 문제는 그린란드가 덴마크 땅이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신경 안 씁니다. 덴마크가 러시아와 중국 함선을 막을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죠. 이게 그의 논리예요. 작은 나라는 영토를 지킬 능력이 없으니 강대국이 빼앗아도 된다는 겁니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백악관 대변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군사 옵션도 고려하나요?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군사 행동도 배지 않는다는 얘기죠.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같은 동맹국 땅을 침공하겠다는 건데 트럼프는 개의치 않아요. 베네수엘라에서 보여줬잖아요.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국제법, 동맹 그런 거 없습니다. 유럽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이 공동 성명을 냈어요. 그린란드는 덴마크 주권 영토다. 미국의 군사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나토 회원국들끼리 으르렁거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덴마크 총리는 더 강경했어요.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 행동을 하는 순간 나토는 끝입니다. 동맹 체제가 붕괴될 겁니다. 트럼프의 반응이요? 나토가 깨지면 어때요? 그는 진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린란드 확보가 나토 유지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유럽은 경악했죠. 70년 넘게 유지된 서방 동맹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 취급받는 순간이었어요. 트럼프한테 동맹은 거래 카드일 뿐입니다. 이익이 되면 유지하고 손해면 버리는 거죠. 그나마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장 침공하진 않을 겁니다. 우선은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돈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협상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 1인당 최대 10만 달러 지급, 5만 6천 명이 사니까 총 56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7조 5천억 원쯤 되죠. 덴마크 정부한테도 따로 보상금을 주겠대요. 거절하면 그땐 다른 방법을 쓰겠죠. 베네수엘라처럼요. 트럼프는 더 나아갔습니다. 유엔 산하 69개 국제기구와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어요. WHO, 유네스코, 인권이사회, 기후변화 협약, 자기네 이익이 안 맞으면 다 나가겠다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죠. 미국이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듣지 않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국제법이 나를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습니다. 나를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내 도덕성뿐이에요. 자기 양심만이 한계라는 겁니다. 국가 간 분쟁에서 법이나 관례는 의미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가, 이게 전부예요. 실제로 미국의 행보를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하고는 타협해요. 협상 테이블에 앉죠. 하지만 베네수엘라 같은 약소국한테는 가차 없습니다. 대통령 끌고 와서 감옥에 쳐넣어요. 대만 문제를 물어봤을 때도 트럼프는 유보적이었습니다. 중국 주석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렸다. 시진핑한테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힘 있는 상대는 조심하고 약한 상대는 짓밟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적나라한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국제법은 장식이고 유엔은 무력해요. 강대국들이 세상을 나눠먹는 신제국주의 시대가 온 겁니다. 바바리안의 논리가 부활했어요. 그린란드의 가치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겁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물류와 안보의 핵심 요충지가 되거든요. 지금 세계는 강대국들이 영역을 분할하는 혼돈의 시기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중국은 남중국해를,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과 북극을 노리고 있어요. 국제규범은 빛을 발했고 바바리안의 논리가 통용되는 냉혹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힘의 시대 속에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정확히 읽고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과거의 룰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요.